개선해 프로야구 투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12월 1일인데요 오늘 먼저 좀 보실 소식은 이 얘기는 조금 좀 무거운 얘기인데, 요 이제 선수들 권익 보호에 대한 얘기니까 조금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선수협 회장이니까 양현종 선수가 최저 연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팬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팬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인정. 그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일반화시키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최저시급과 좀 비슷한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21년도서부터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야씨 연봉 3,000이면은 작은 거 아니잖아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직장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각종 장비들 있잖아요. 이거 선수들의 뭐 글럽, 배트 이런 거는 일단 시작은 다 잡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구단에 들어간다고 배트 몇 자루 주고 글러브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자비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파이크 같은 것 경우에도 한 켤레 나오는 구단이 있고 두 켤레 나오는 구단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럼 보면 재밌는 건 남자 프로농구는 최저 연봉이 4,200, 남자 프로 배구는 4,000. 그러면 야 말도 안 돼. 인기는 프로야구가 겁나 많은데 왜 최저 연봉은 프로야구가 가장 적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다른 한쪽의 면도 보자고요.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년에 구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 400억? 평균적으로 조금 올라가서 한 500억 사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떤 팀은 막 350억에서 자르는데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 배구, 프로 농구는 훨씬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처럼, 야근 수당처럼 연봉 6천만 원이 안 되는 선수가 1군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갭, 그래서 1군 최저 연봉이 올해 5천에서 6,500으로 인상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6천 같은데 뭐 아무튼 이걸 또 그 갭만큼 뺍니다. 거기서 300으로 나눠요. 그래서 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 최저 연봉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의 입장차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노력과 성취에 따라서 야 경쟁 사회에서 잘하면 더 받는 거고 못하면 덜 받는 거지. 맞지. 그것도 인정. 근데 이건 너무 갭이 크니까 적어도 최저 연봉은 조금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선수 회장 입장에서 한 겁니다. 저는 잘 나가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수들은 진짜 손가락에 꼽는 거고 그러지 못한 선수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팬 여러분들도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한화발 외국인 선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폰세가 됐든 와이스가 됐든 공식적으로 떠납니다 라고 멘트한 선수는 없는데 재밌는 건 새로운 외국인 투수 한 명은 계약을 했어요. 에르난데스. 그럼 일단 둘 중에 한 명은 나가리잖아요. 그 다음에 페라자가 2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한화에 오고 싶어하는 열망, 그 본인을 존중하는 리스펙하는 그 문화, 한화 팬들의 그 응원 열기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런 열정적인 플레이와 공격적인 성향과 저도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수비가 조금 헐거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수비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래도 무조건 나가긴 나가야 돼요. 하지만 공격력에 있어서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빼놓지 않는 상위 타선은 구축이 됐어요. 문현빈, 페라자, 강백호, 최은성, 노시환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파괴력이 있어요.
이제 외야 수비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페라자가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선수들의 디테일 뭐 에르난데스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구단 분석에서 더 상세하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화의 외국인 선수 이렇게 2명이 픽스가 됐고요. 이제 폰세나 와이즈 누가 떠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속속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 나온 김에 손아섭 선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실 한화에서 여러 가지 숙제를 해결한다 라기보단 그냥 툭 까놓고 1번 타자가 없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25시즌 포스트 시즌을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손아섭을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와서 폭발적인 뭔가를 보여준 것도 사실 아니야. 근데 거기에 FA까지 자격이야. 그러면 이게 강백호를 외부에서 영입을 했는데 손아섭을 과연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또 잡아야 되나? 잡는다면 얼마로 잡아야 되나? 근데 그런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화가 이 손아섭 선수에 대한 결정, 고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다 하고 끝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번 FA 시장에서 손아섭 선수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안타깝게도 이제 세월이 흐른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지난번 FA 자격을 얻었을 때만 해도 손아섭 선수가 상당히 순번에서 앞쪽에서 얘기가 나왔었을 텐데 이제는 아예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아섭 선수가 한화에 남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1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손아섭 선수 입장에서. 왜냐? 다른 팀에서는 손아섭 선수가 들어갈 룸이 없어요.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 손아섭 선수 입장에서 한화 말고 선택지가 없다면 구단도 한화죠. 그런 분위기와 돌아가는 시장 상황은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갑이야? 슈퍼갑은 한화가 되는 거예요. 구단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한 거에 더 조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손아섭 선수 측에서는 내세울 만한 게 없거든. 그러니 이게 계약이라는 것도 타이밍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강백호 선수를 한화에서 영입하지 않았다면 손아섭 선수가 이렇게까지 조용했을 리가 없어요. 한화에서 먼저. 근데 강백호 선수를 떡하니 영입을 해버리니까 손아섭 선수가 붕 떠버리는 거죠. 근데 손아섭 선수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도 제가 봤을 때 돈이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손아섭 선수도 실리보다는 명분이 더 우선일 겁니다. 그래도 손아섭이고. 그래서 한화의 그 상위 타선의 구성, 뭐 문현빈, 페라자, 강백호, 노시환, 최은성 이런 구성이면 어디에 가도 빠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손아섭은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크게 무슨 한화가 무슨 뭐 울 것 같고 뭐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페라자와 강백호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손아섭 선수의 행보도 조금 좀 너무 얘기가 없길래 제가 한번 꺼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프로야구판은 사실 온통 삼성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삼성, 저녁 때 끝날 때까지 삼성, 온통 삼성이에요. 오늘은 온통 삼성이. 일단 디트로이트에서 굉장한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던 매닝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리비또가 아웃됐고 이제 외국인 선수 끝났어요. 후라도, 디아즈, 매닝. 거기에 요 아래로 내려보면 아시아쿼터, 미야지까지.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없는 애들은 여기 다 들어왔어요. 삼성 4명 다 주민등록증 없는 애들 들어올 수 있는 애들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은 그냥 하루에 다 깔끔하게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막 새 나가잖아요. 중간에. 그럼 될 것도 안 돼요. 근데 삼성 한꺼번에 그냥 우르르 조용히 그냥 하루에 다. 그래서 일사천리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게 삼성이 올해 지금 조용히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매닝 선수는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디트로이트에서 그 최고 유망주 팀 내 2위까지 올라갔던 선수인데, 근데 보니까 기사에도 다 나왔는데 일단 메이저에서 쉬운 경기 등판을 했는데 그 쉬운 경기가 전부 선발이었습니다. 불펜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도 이 친구를 선발 유형으로 본 거죠. 근데 올해는 메이저 콜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구속이 메이저 레벨에서 버티기가 좀 힘든, 그래서 이게 마이너 레벨에서는 9인다 3진이 10개를 넘어가는데 메이저 레벨로 올라오면 훅 줄어드는, 아무래도 이제 세계 야구가 이 스피드의 혁명이 일어난 상태라 이제 메이저리그는 평균 구속이 메이저리그 평균이 150 중반대를 가버리니까 뭐 4, 5 이렇게 가버리니까, 근데 이 친구는 평균 구속이 150점 초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견디기가 힘들다라는 평가. 그래서 이제 FA로 풀렸는데 삼성에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선발 투수가 평균 구속이 150대면 이건 뭐, 예. 그래서 삼성은 이제 매닝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 미야지 같은 친구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최고 구속이 58인데 보시면 평속이 150이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평속 오른손 투수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불펜에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근데 저는 삼성이 구성을 되게 이렇게 딱딱 부러지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프라도하고 매닝은 누가 봐도 선발이잖아요. 원태인까지. 그러기에 최원태, 좌완 이승현. 그리고 항상 삼성은 선발은 리그에서 강하면 강한 팀이지 선발이 부족한 팀은 아니잖아요. 항상 어디가 불편해? 불펜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 미야지는 불펜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죠. NPB 2군 리그에서까지 이제 뛰어봤고 NPB까지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던지는 기록을 봤을 때, 숫자를 봤을 때는 그래도 또 스토프가 좀 있는 그런 친구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오늘 하루에 사사삭삭 조용히 다 세팅을 끝냈습니다. 물론 최영우 선수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으나 오늘 기사를 보신 분들은 벌써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다 눈치들은 채셨을 겁니다. 오피셜이 나면 그때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지금 그렇다. 그리고 단신인데요. 김동엽 선수가 방출이 됐잖아요. 근데 조건 필요 없고 테스트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게 사실은 진짜 이 장타력만큼은 저는 아직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거죠. 맞아야 장타지. 장타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장타, 큰 타구 맞아야, 맞으려면 확률이 높아야죠. 확률이 높으면 요즘은 이제 선수들 스스로 웨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거리는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장타를 원하는 선수들은 먼저 확률을 높여라. 전 그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선수 참 아쉬운 선수예요. 좋은 툴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